1월 2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2,900만 원. 그 언저리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쭉 현재 5일 이동 평균선 기준선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바닥을 2천만 원대를 딱 찍고 상승이 한번 나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그리고 물량 소화하고 다시 상승. 과연 더 갈 수 있을까? 상승 나올까? 아니면 하락할 것 같은데 헷갈리죠. 그쵸?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한 번 달리면 달린다. 최소한 수개월은 달린다. 그 기준점이 조금 있으면 진행될 2월 FOMC. 며칠 남지 않았죠. 거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피봇, 시스템 전환이 어느 정도 언급이 되겠죠. 시장은 더 달려가겠죠. 미국의 나스닥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코인 시장은 더 눌려 있었죠. FTX 사태로 인해서. 조금 이따 확인하게 될 FTX 채권자들이 누구인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가격 통제와 그리고 눈속임에 늘 당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흐름의 관점에 맞서서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 할 수 있고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로 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 나스닥이 0.95, 다우와 S&P는 강보합권 0.08,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S&P와 다우에 비해 나스닥의 상승폭이 지지부진했었죠. 자, 나스닥의 상승이 최근에 강한데요. 코인 시장과 맞물려서 이제 연준에 대한 피봇, 금리 상단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스닥의 최근 주봉 흐름인데요. 굉장히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강하죠. 그러나 워낙에 폭락이 나오고 저점권을 딱 하고 형성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일봉. 자, 일봉을 넘어서 주봉을 돌파를 했어요. 주봉상 중요한 매물대 라인을.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의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맞물려서 코인 시장 또한 같이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겠죠. 일봉상으로 보면 더욱 강하죠? 그쵸?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국면이 전 개인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 개발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 CBDC 출시 검토도 인정하였다.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암호화폐 정책 개발을 위한 대중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핀볼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은 전날 관보를 통해 암호화폐 연구 개발 관련 중점, 영역 설정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대중의 의견을 구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3월 23일까지 접수해야 하는 의견에는 블록체인, 분산 원창 DLT, 탈중앙화 금융 DeFi, 스마트 계약 등 관련 분야가 포함된다고 OSTP,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은 설명했다. 또한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도 받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의 출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시 한번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의 출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인정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OSTP는 CBDC와 관련된 연방준비제도의 연구와 실험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이니셔티브를 포함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연방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중에게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과연 알아채릴지 이들이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과 디파이, 스마트 계약, 핵심을 다 미디어를 통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의사당 내 결제 수단으로 미국의 국회 의사당이에요. 암호화폐 채택 의무화 법안 미 상원에 제출하였다. 자, 계속해서 제도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의견들이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는 다큐멘팅 비트코인은 미국 의사당 내 레스토랑과 카페 자동 판매기 등은 반드시 비트코인을 받아야 하는 법률안이 상원에 제출됐다고 보도됐다. 이 안의 적용 대상에는 하원도 함께 포함한다. 법률안 이름으로 의사당 내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채택 결의안이다. 법률안은 디지털 자산을 분산원장에 암호화해 기록한 전자자산으로 설명했다. 의사당과 상원, 하원, 그리고 상하 양원의 사무국 관리하에 있는 건물들은 암호화폐를 받도록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이곳의 음식 서비스와 자판기 등은 의무적으로 암호화폐를 받아야 하고
기념품, 판매점 등은 암호화폐를 받도록 권장한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비트코인의 대응호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호응했다. 계속해서 시그널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주가 지난 한 달 90% 반등 나왔다. 자, 고점 대비 완전히 박살나 있었죠? 그쵸? 61달러, 35달러 부근에서 61달러까지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어요. 계속해서 언급드렸죠? 대체가 되지가 않는다, 코인베이스는. 가격이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코인 시장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테슬라, 캐시우드가 점찍은 혁신 투자자산 급등한다. 이 사람의 움직임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사람이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지속적으로 해왔는지.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테슬라, 앞으로 미래 산업의 중심이자 이제 다가와 있는 미래이자 현재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보안 취약해서 북한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하였다. 백악관, 의회의 입법을 촉구한다. 미국 백악관은 암호화폐와 관련 업계 전반에 취약한 사이버 안보로 북한이 10억 달러, 원화 기준 약 1조 2천억 원 이상입니다. 이상을 탈취해서 공격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자, 북한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코인을 계속해서 탈취하고 있다. 북한도 코인을 인정한다는 거죠. 앞으로의 돈이다. 이걸 탈취해서 개발 자금으로 쓴다.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FTX 채권자 명단에 한국환경부, 삼성, 김행장까지 포함이 되었다. 구글, 애플 등 빅테크도 등재가 되어 있다. 자, FTX 채권자 명단에 한국 주요 공공기업과 기업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 FTX의 변호인단이 전날 델러웨이주 파산법원에 115쪽 분량의 채권자 명단을 제출했다. 무려 115쪽. 자, 연합뉴스가 입수해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부가 채권자 중 하나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혁신조직으로 출범한 삼성넥스트도 FTX 채권자로 올랐고, 그리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그리고 회계 컨설팅 법인 EY, 3일 명단에 포함되었다. 자, 다만 이들 기관이 어떤 배경에서 채권자로 등재됐는지, 채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포브스는 이번 명단 공개로 구글, 메타, 트위터, 애플, 넷플릭스, 링크드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FTX의 채권자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 들어간 거예요. 그죠? 기득권은 다 들어가 있다. 자,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판을 누가 짜는지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만 따라가면, 그 의도를 따라채면 되는 거예요. FTX 파산의 명단에는 그들의, 저는 명실상부한 양털깎기, 그러나 큰 양털깎기가 아닌 그들의 입장에선 손가락 하나 자르는 그런 기준이었죠. 나중에 손가락 100개로 날아오는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30일 결론.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죠? 지구,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돌립니다. 중국이 봉쇄가 되었죠. 그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고 다시 한번 무역량과 유통량을 늘려서 물가 상승률을 조금은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연준의 피봇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자산시장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도 지속되면서 가속화가 되겠죠. 현금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인 완화라는 거죠. 그 완화 기간 동안에 연준의 피봇, 그리고 금리가 유지될 동안에 우리가 현금화 시킬 시기가 수개월 동안 상승 후에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미리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자, 아마존에서 게임 겨냥 NFT 플랫폼 띄운다. 4월 공개설 솔솔. 자, 빅테크들이 이미 플랫폼을 다 깔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상에 대한 인프라를, 글로벌 기업들이 인프라를 깔아나간다.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된다. 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XRP가 상가 패턴 돌파 가능성이 있다. 성공하면 0.505 겨냥한다. 기술적인 반응을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차트상으로 자, 여기 쭉 저점을 이은 지지선과 고점을 이은 저항선, 그래서 삼각 패턴이 완성이 돼서 이 삼각 패턴에서 투심이 결정나게 돼서 가격이 튈 수가 있다 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다만 소송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야 됩니다. 이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이 나오면, 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자, 다시 떨어지겠죠. 중요한 건 먼저 상승을 하고 결과물이 나오면 다시 물량 소화하고 더 가겠죠. 그러나 결과물이 안 좋으면 떨어지겠죠. 그리고 미리 상승 나오는 건 그들은 움직임을 알고 있겠죠. 2023년 계속해서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에 대한 방향성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고래 주소들을 보게 되면 최근 10시간 내에 2.65달러의 XRP를 전송하였다. 뉴투데이가 웨이 알럿을 인용해서 최근 10시간 동안 리플 고래 주소들이 총 2억 6천만 XRP를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시간 동안 4건의 대형 이체가 발생했는데 이 중 한 건은 빗썸의 내부 이동, 다른 한 건은 비트소에서 익명 주소로, 나머지 2건은 비트렉스에서 비트스탬프로, 비스도로 이동하였다. 이들 거래를 모두 합하면 약 1억 770만 달러 규모이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래의 움직임이 폭착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제도의 규격의 원년, 그 소송에 대한 소식이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빠른 소식 안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SBI 홀딩스 자회사 모닝스타가 자사주 100주당 23달러 상당의 XRP를 보상 예정이다. SBI 그룹의 자회사인 금융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모닝스타가 주주 보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00주당 23달러 상당의 XRP를 주주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할 예정. 보상 지급일은 3월 31일. 모닝스타는 2019년부터 매년 주주 우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XRP를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고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끊임없이 인프라를 확장하는 중심에 소프트뱅크와 SBI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모니카롱이 사장으로 취임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리플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모니카롱이 사장으로 승진했다고 발표하였다. 자, 사장의 직위를 맡게 되어 영광스럽다.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모니카롱은 2014년 리플에 입사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다양한 단계를 겪으며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조언자 역할을 수행했다. 자, 리더 중 한 명으로 거듭났지만 업계에서는 핀볼드는 리플이 모니카롱을 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 판결에 대비한 조치라고 진단하였다. 무언가 소송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것 같은 시그널이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탑 XRP 랩주의 프로젝트 토큰, 바로 솔로제닉입니다. 솔로제닉이 비트마트에 상장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자, 비트마트 거래소이고요. 여기에 바로 USDT의 마켓에 솔로가 상장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자, 그리고 토큰리스트라고 하는 트위터에 가보면은요, 이분의 트위터에 바로 레리 핑크의 말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블랙록은 10조 달러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1경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시장의 차세대 증권의 경우 증권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해보면은요, 증권의 토큰화를 시킬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1차 산업혁명은 뭐죠? 세계 최초의 기계가 개발되었죠. 증기기관, 영국에서.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인 식민지 전쟁,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뭐죠? 바로 전기와 미디어를 비롯한 미국의 6대 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왕, 금융 왕, 철도 왕, 선박 왕. 자, 3차 산업혁명은 뭐죠?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이죠. 그 이전에 바로 퍼스널 컴퓨터, 반도체, 트랜지스터, 바로 0과 1의 세상의 연장선상인 바로 지금 4차 산업시대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누구나 부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을 투자해야겠지요. 본인의 그릇 또한 키워야겠지요. 지난 100여 년간의 경제 공식, 도시화, 허허 벌판에 바로 인프라, 도로, 병원, 건물, 학교, 엄청난 기업들과 도시화가 일어나게 되죠. 강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대량 생산, 양적인 경제 성장이 끝나갑니다. 인프라와 도시와 병원, 사람, 자원의 대량 생산, 미친 듯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투자하고 부채를 끌어다가 계속해서 사람의 탐욕을 있는 대로 끌어다가 2년간의 빚, 3년간의 빚, 10년, 20년, 50년치의 자기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빚을 땡겨옵니다. 그게 가게건 기업이건 국가건 간에. 그러다가 미친 듯이 생산을 하다가 지구가 아파집니다. 공장에 들어서고 공돌이와 공순이가 나왔었죠. 그리고 월급으로 내수시장을 키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버블로 계속해서 성장시켜 왔죠.
그리고 고령화와 재정 적자에 이르릅니다. 이제는 새로운 공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4차 산업, 새로운 돈, 코인입니다.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과 코인, 스테이블 코인, 각종 토큰과 코인들, XRP 레저가 그 심장과 인쇄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계속해서 생겨나지만, 인쇄기는 계속해서 생겨나겠지만 결국은 통폐합됩니다. 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솔로제닉 매니아라는 분의 트위터인데요. 새로운 금융 속 새로운 암호화폐. XRP는 금융시장의 핵심이며 그 가치는 금처럼 경제를 지탱하는 강력한 통화가 될 것입니다. 리플의 크리스 라슨이 언급을 했었죠. 1000억 개로 발행이 한정되어 있다. 디지털 사실 금은 XRP이다. 이 부분이 언급하는 말, 국경 간 결제, 즉 거액 결제용 도매용 결제에 브릿지 자산이자 브릿지 통화로서 사용되는 것은 XRP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XRP는 CBDC의 첫 번째 이유겠지만 두 번째 NFT, 세 번째 리퀴디티 유동성에 대한 허브, 거기에 바로 XRP 레저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 이 모든 부분들에서 XRP가 사용되죠. 즉, 다가오는 세상을 다시 한번 예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누구나 부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